최창호, 김옥원의 격정심리 토크 최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같이 진행이 아니라 뭐 같이 수다를 떨 김옥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좀 오늘 뭐 얼굴이 뽀야 보입니다. 이게 사투리인가요? 뽀야타. 예, 예. 화장 좀 하고 왔습니다. 어. 생방송 우리 하나 그 하고. 격정심리 토크를 예. 하기 위해서 아니지. 그쵸? 여기 오면은 뭐. 딴 데 마이크, 출연해서 예. 메이크업 한 거 안 지우고. 안 지우고 그냥 안 왔죠. 지우고. 예. 그 사무실에도 이제 비비크림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해놨지만 저는 이제 안 한 얼굴인데. 또 비비크림 좀 하면 좀 뽀시시하게 좀 나오긴 낫죠? 나왔습니다. 훨씬 나왔습니다. 예. 예. 뭐 그걸 떠나서 이제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마이드 TV에서 직접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예. 있고. 근데 우리가 2월달 되면 이제 모바일로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아, 그 정도로요? 그럼 뭐 케이블 방송 뭐 3개 채널 우리 동시에 나갈 겁니다, 이제 또. 예. 그쪽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서로 간에 이제 윈윈하는 쪽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예.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또 유명 인사가 또 자살을 하고 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도 안타깝게 자살로 그렇죠. 마무리하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예. 자살하는 사람들의 한 70%, 80%가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많죠. 그게 그죠? 엄청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울한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울한 얘기, 우울증. 예. 우울증 이제 보면은 마음에 뭐 감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마음의 감기가 아니고 마음의 암이다. 예. 마음의 암이다. 제가 이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네. 마음의 암이다. 이렇게 마음 심자에 네. 암자 이렇게 이렇게 네. 심암이다. 심암. 심암이다. 예, 마음의 암이다 이거죠. 여기서 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뭐냐면은 병이란 뜻이에요. 병. 그렇죠. 병이란 뜻이고. 병을 의미하는 예, 그리고 이 구자가 세 개에다가 매산자가 있잖아요. 네. 입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세 개란 말이야. 세 개. 네. 뭐냐? 비판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거야. 먹는 건 어디 갔어요? 그럼? 예, 그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해석을 그래 하는 거죠. 해석을. 예. 이제 너무 비판, 비난, 비평. 예, 그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계속 비평을 하고 막 들으니까 이게 자기는 어떠냐 하면은 마음의 이 자존감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엄청 세신 분이죠. 강하죠. 자기가 정의롭고 의리에 살고 이랬는데 워낙 막 세력들이 비판하고 비평하고 막 비교하고 막 이러다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죠. 예, 그 자기 속에 있는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긍정의 에너지가 부정의 에너지로 해가지고 묻혀버린다 이거죠. 마음이라 하는 것은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우리 이제 한방에서는 한의학, 동양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럼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몸이 이제 분리돼가지고 땅으로 묻히고, 그 다음에 마음은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분리돼서. 그런데 이제 마음 자체가 어떠냐 하면은 7가지 있는 거예요. 희노우사 비공경. 7가지. 희노애락 애호욕이 아니라 희노우사 비공경. 비공경. 예. 근데 즐거운 마음이 있죠. 예.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뭐 먹을 때라든가 좋은 걸 본다든가 여행 갈 때 즐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분노하는 거야. 분노. 노하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승질내고 뭐 자기가 잘 안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심리적 압박감 이런 거 생기면은 막 그 화를 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세 번째 뭐냐면은 우울한 거. 그러니까 뭐 디프레스 되고 쫙 깔아앉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울하다의 우리 한자가 뭐예요, 그게? 우자가 뭐냐면 그 이제 근심무자죠. 근심무자에 근심무자. 맺힌다는 예, 울자는 맺힐 울자고, 예. 근심이 맺히고, 이런 거죠. 그냥 걱정이 맺힌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이 뭐 궁핍하다든가, 뭐 카드가 막혔다든가, 안 그러면은 뭐 또. 답답하죠. 예. 아니, 요즘에 휴대폰만 고장나도 우울해지는 사람 많아요. 뭐 그러지, 뭐 고지서가 뭐 날아온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무실에 저 쌓여있는 고지서. 그렇죠. 엄청나요. 뭐 의료보험 고지서, 그 다음 고용보험 고지서, 뭐 전기세 고지서, 여기에다가 뿐만 아니고 뭐 승진이 안 된다든가. 사랑이 제대로 안 된다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울한 문제가 많죠. 희노우 사는 뭐 고민을 많이 고민을 많은 거 고민.
생각도 많고. 예, 뭐 이렇게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건가 이런 네. 고민들부터 해가지고 뭐 인간관계의 고민들, 뭐 돈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비, 비. 슬프다 슬플 이거, 비. 슬퍼. 네. 그럼 근심하고 또 다르죠. 예. 슬플 비. 그래서 그런지 비가 오는 날만 되면 우울하고 또 이제 저기 시골 같은 데 가면 약간 정신 왔다 갔다 하는 분. 예, 많죠. 비 그러니까 오는 날. 예, 그 이제 비하고. 다리 왔다 갔다 하고. 예. 근데 이제 비는 이제 뭐냐면은 슬프다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는 때 슬픈 거예요. 아니, 그럼 저기, 저 가수 비가 말이죠. 김태희 만났다가 요번에 근신해갖고, 저기. 맞아. 예. 하는 것도 그것도 비네. 그것도 비. 근심하죠. 슬프잖아요. 안 아이고, 그렇습니까? 정말 예. 하여튼 김태희를 좋아했는 놈들이 하여튼 굉장히 질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사랑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군 복무 얘기 또 이렇게 규정을 어기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정도 융통성이 없어서야 뭐 예. 방위 받을 때는 퇴근하면 아르바이트에 뭐 포장마차에 뭐 이사짐까지 날르고 주말에는 공사방 가서도 일까지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데이트 좀 조금 했다고 그렇게 참 질투해가지고. 이제 정규 군인이니까 네. 방해하고 또 다르죠. 방해하기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 비, 그 다음에 분? 비노 우사 비공 두려움. 공. 두려움이죠. 공포할 때 공. 두렵죠. 상당히 뭐 겨울철 네, 같은데도 네. 뭐 추위에 대한 두려움, 배고픔에 대한 네, 두려움. 안 그렇습니까?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렇죠. 네. 공포가 굉장히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힘들게 하죠. 네. 경은 또 뭐냐, 놀라다 놀랄 이거죠. 겸. 놀라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이 깜짝 그냥 놀란다 이거죠. 그렇죠. 환경이 바뀌었을 때 깜짝 놀라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든가 아니면 뭐 찔렀다든가 발을 밟았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갑자기 웅덩이에 나왔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다. 예, 네. 그거 7가지예요. 네. 감정이. 그 감정이 우리 몸에서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시노 우사 비 비 공격, 두려워할 공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환증이라고 들어봤죠. 공환증, 공포. 한국을 두려워한다 이거죠. 중국이 우리 한국을 두려워하는 거야. 예. 예, 축구 이런 거죠. 축구 같은 예, 거. 공환증 생각 막 얘들이 축구를 하려고 해도 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한국 만나면 막 움츠러들고 막 두려워하고 뭐 발휘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심리학에서 공포와 불안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예. 불안은 대상이나 원인이 불분명한데 불안은. 공포는 대상이 뚜렷해. 아. 뭐 폐소 공포, 좁은 곳에 대한 뱀, 뭐 외국인 제노포비아, 뭐 외국인에 대한 예. 공포, 아니면 뭐 대인 공포, 어허. 뭐 이렇게 공포는 대상이 뚜렷해요. 이게 좋은 근데 거. 예. 공안증 한국이 대상이 뚜렷이 있죠. 그러네요. 정말 예, 그렇죠. 아주 세심하게 구분을 하셨네요. 심리학자들이 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구분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아주 좋은 거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가 이제 우울증에 관한 것들. 예, 그게 우울증이 되려 그러면은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매치가 돼가지고 오는 건데, 이 실제로 보면 마음이 이제 긍정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밝고 환하고 이런 거는 그 기쁨밖에 없어요. 네. 6개는 다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슬프다, 두렵다, 놀라다 이런 거 다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는 이 하나가 6개가 커지고 이러면 하나를 눌러버려요. 예. 그럼 갑자기 극단적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럴 수 예. 있죠. 그래서 이 기쁨이 희가. 예. 기쁠 희가. 이가 6개를 눌러줘야 되는데 눌러주지 못하는 거야.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들지. 그러니까 희에 좀 몇 가지를 좀 더 넣어야 되겠어요. 그죠? 무슨 그렇지. 뭐 오로가즘이라든가 아니면 엑스타시는 하겠지만. 기쁨, 즐거움. 즐거움. 그럼 이렇게 저기 또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면 플로우라고 희열. 희열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감동 이런 거 감동. 예, 이런 것들이 감사.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많아가지고 그 6개의 감정을 눌러버려야 된다, 그지?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은 계속적인 뭐 슬픈 일들, 뭐 두려워하는 일들, 뭐 놀라는 일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은 우울증으로 간다 이거죠. 기입시 맺히는 거죠. 한이 맺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우울 한다 이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울하지. 맺힌다. 그게 이제 멍울이진다. 우리 맺혀가지고 이 승화하는 느낌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맺혀 꺼져버리면 죽음으로 가지만은 우리 맺혀가지고 계속 쌓이다 보면 화가 생기잖아요. 이 도끼가 생기는 거예요.
예, 도끼가 제가 복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건 삶에 대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복수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진짜 이쪽으로 하자니 그렇고 저도 몇 개 걸려 있는데. 그렇죠. 이 우리 맺히면은 풀어줘야 된다. 맺히면은 화가 되잖아요. 화가 되기 때문에 화가 또 뭐냐면 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그게 우라병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이것도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화가 있기 때문에 좀 독해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거지. 이 세상에 그런 힘이 있다면, 죽을 힘이 있다면 살아가라 이런 말이 있거든. 그거를 풀어줄 때 우리 김 원장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약 처방보다는 노래로 다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못 부르는 노래로. 그렇죠.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사람이 뭐냐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습관이라 그러게요. 그 사람의 습관은 인생을 말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제 직감을 하는 거죠. 내가 우울하다.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신호가 딱 오잖아요. 갑자기 스트레스 받죠. 환자가 좀 떨어졌다. 이러면 사람이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떨어지면 스트레스가 오고요. 환자에 대한 컴플레인 같은 게 있죠. 약을 먹고 그렇죠. 뭐 효과가 없다 이러면 또 안 그렇습니까? 우리 최 박사님도 그러잖아. 뭐 심리 상담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어땠으면 스트레스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러워 사람이 그렇죠. 잘 안 하죠. 왜냐면 사람 상대하는 게 진짜 어렵죠. 우리 물론 이제 의사, 한의사, 각 상담가들도 다 전문 분야가 있지만 그렇지. 심리 상담은 뭘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래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제가 지쳐가지고 제가 쓰러지고 제가 돌아버리겠어요. 그죠. 변화가 또 쉽지 않죠, 그죠. 엄청난 쉽지도 변화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개인 상담을 잘 안 하고 기업 강의라든가 프로그램 컨설팅이라든가 마인드 TV 같은 걸 하잖아요. 방향을 잘 잡으신 네, 거예요.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니까 이게. 맞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우울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으로서 다스려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신호가 딱 오면은 이제 노래방을 틀어놓든가 아니면 음악을 틀어놓는데 그것도 이제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뿌린 만큼 살으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를 그런 노래를 통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뭐 나오나 노래라든가 이런 노래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 이제 뭐냐면 기운을 소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가 떨어진다, 기가 맺힌다, 기가 그다음에 올라간다. 그다음 기가 이게 나한다, 어지러워진다. 이럴 때는 기를 모아줄 수 있고 기를 소통시켜 줄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 이거죠. 저는 노래를 택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기분을 전환시키는 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취미 몰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나에 빠지는 거죠. 예, 뭐 조립을 한다든가 어떤 어른이 그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도박이든 뭐 술이든 그렇지. 그런 데로 또 몰입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른인데도 이 장난감 같은 거 조립하는 사람도 있어요. 키덜트족이라고 해가지고 어른이면서도 어린이 장난감 옛날 피겨라든가 옛날 그 자기가 모았던데 막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람. 그때 그게 이제 퇴행심리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렇죠. 추억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품속을 어릴 때 행복했던. 그리고 뭐 빌 게이츠가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 장난감 자동차에 몰입되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봐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세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서 창의성도 나오는 거고 편안함도 몰입도 맞습니다. 느끼는 거니까. 거기서 사람들은 이게 풀어내는 거죠. 풀어내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듯이만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화토를 친다든가 카드를 한다든가 카지노를 간다든가 뭐 어떤 사람은 또 술을 먹으면서 뇌를 이렇게 식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면 이제 나중에 중독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사람한테 해를 입히지 않고 자기한테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은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실제로 보면 자동차도 뭐냐면 자동차가 운전해야지 운전하는 사람 마음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도 잘 편안하게 운전하는데 타이어가 빵꾸 났다든가 아니면 기름이 없다든가 아니면 윤활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불안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이렇게 이게 건강하게 해주고 몸의 기운을 도와줄 수 있는 처방들이 있다 이거요.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은 대추가 좋아요.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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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하고 오리는 눈에 띄는 대로 먹으라고 하는 건데.
대추하고 뭐요? 대추하고 오리. 아, 오리, 예. 오리고기. 뭐 오리고기. 예, 좋습니다. 대추가 건강에 그렇게 좋다 하니까 대추는 뭐 눈에 띄는 대로 먹어라라는 이제 예. 옛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 대추가 과육이 과육이 크고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살집이 좋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추가 또 많이 열려요. 나무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열려요. 이제 생산적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씨를 뿌린다 이거지. 예. 그렇듯이 이제 하나의 풍성하게 한다 이거지. 우리 몸에 피를. 대추를 어떻게 먹어요? 그럼 그냥 생으로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끓여도 먹고. 대추차로도 먹고. 예, 끓여도 먹고요. 그 저기 삼계탕 할 때도 넣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식재료에도 쓰고 그다음에 뭐 식재 그 고기류라든가 아니면은 그 채소류 같은 데도 섞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고명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대추 자체가 이제 거기에다가 대추에다가 산조인이라고 있어요. 산조인이 이제 또 마음을 또 안정시켜 주는 약들이 되고 피를 또 순환시켜 줄 수 있는 당귀 들어보셨어요? 당귀잎하고 저는 삼겹살하고 고기 많이 싸 먹어요. 옛날에 그 괴산에 괴산에 산에 가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향긋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사람은 상추에 싸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뭐 당귀잎 그런 거 하고 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하면서 조금 이따 그 처방을 좀 이따도 말씀을 쭉 해주시고 우리 심리학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을 두 가지로 크게 봐요. 물론 뇌에서의 호르몬의 이상, 도파민의 이상으로 보기도 하고 카테콜라민의 이상으로도 보기도 하고 뭐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생활 속에서 뭐 햇볕을 많이 안 쫀다고 찌꺼인다거나 인간관계에서 이제 그런 고독, 좌절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가 이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다. 이게 뭐냐면 그렇죠.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학습을 무기력을 학습한다는 뜻에서 러니드 헬프리스니스라고 표현하는데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를 놓고서 실험을 해보면 개를 개장 속에 놓고서 밑에 전기 쇼크를 주죠. 이거 동물 학대죠. 계속 전기 쇼크를 주면 강아지가 그냥 안 뛰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이 강아지를 옮겨 놓잖아요. 다른데. 그럼 도망갈 것 같잖아. 전기 쇼크 주면 못 도망가요. 겁이 나서.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학습된 무기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무기력을 학습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해결하려면 작은 성공이지만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줘라. 통제력을 회복시켜줘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코끼리를 잡아다가 이제 이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은 목줄을 해가지고 이게 이거 쇠로 박아 놓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막 나가려고 했다가 못 나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못 나간다는 느끼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되면 이제 그 학습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 뽑아내도 이게 뭐, 기둥을 뽑아내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찬가지예요. 학습된 무기력. 사람도 똑같이 그게 이제 행동을 조용한다. 행동 조용이라고 표현하는데 만든다. 쉐이핑.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회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할 수 없다. 이러니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 교육비 많죠. 하우스포 집값은 대출 받아서 사놨는데 집은 안 팔리죠. 저도 할 수 없이 11년째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어떤 탈출구라든가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포기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힘들어하고 그게 처음에는 한 5번 정도는 시도를 하지만은 그 이상 되면은 그잖아.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거예요. 그 서울대를 예를 든다면 거기 가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재수 삼수 나이는 먹어가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제한도 있지만 옛날에 17장 18기 사복끝이 다시 태어나도 이기를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쳐 쓰러졌을 거고 무기력을 받았을 텐데 또 하나가 심리학에서는 정신분석에서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 결국은 우울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랑하는 주변 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키우던 애완견이라든가 애완동물이라든가 이런 것의 상실로 인한 상실감이 이제 우울증으로 온다는 이제 설명인데 그 얘기는 우리가 자살이라는 걸 놓고 볼 때
누구 가족이 한 사람이 죽으면 주변 사람 3명에서 10명, 평균 4.2명이 예. 영향을 받는다. 아, 그렇죠. 예. 그분들이 자살 충동이든 아니면 자살 모방 행동이든 나타날 수 있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가 쫙 예. 모방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마인드 TV에다가도 뉴스를 올렸지만 자살은 범죄입니다. 예. 자기를 죽이는 것도 범죄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맞습니다. 범죄적인 자살, 모방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범죄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올린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저성보다 이성이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예, 여기다 낫다. 이렇게 하듯이,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라든가 뭐 해도 안 되는 것도 하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일건천하 문안사 이런 말이 있어요. 한결같이 부지런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이제 귀찮거든. 사는 게 있잖아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하면 뭐 식욕, 성욕, 무기력 해주고 다 빠지는데 욕망이 줄어들죠. 빠지는데 옆에 좀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본받아 가지고 뭐 하나라도 부지런하게 하고 그런 만족이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그릇이 있거든요. 사람이라 그런 게. 태어날 때부터 자기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넘치도록 뭘 채우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자기를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걸 성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게 이제 이것도 역시 보면은 저절로 되는 건 절대로 없어요. 저절로 되는 배워야 된다. 예? 내가 부족한 것은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한테 배우고 부족하면 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방송이라든가 보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우리 학습된 무기력 탈출하려면 너무 큰 목표보다는 일단은 작은 목표로다가 돌리고 아니면 정말 욕심을 버리고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떠나보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옛날 광고도 있잖아요. 카드 광고. 맞습니다. 그리고 연체되면 하도 그냥 전화질을 했었고 막 그러면. 그래. 우리 마인드 TV가 이런 점에서는 사회에 하나의 이렇게 단비가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적셔줄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동참해주고 있는 우리 김옥원 원장님의 이 따스함, 배려, 참 출연료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